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둘 다 좀 다 들어올 수는 없는 하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기관 뚜렷한 매수의 색깔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자연과 환경, 하나마이크론, 비덴트 등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두산 그룹주들,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후성, 다날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색채가 뚜렷하게 없는 시점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 파이터 확실한 종목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1라운드 수급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오늘 기관은 카카오페이고요. 외국인은 넷마블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친근한 종목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친근한 종목들인데 일단 가는 종목을 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망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쉬어가고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누구죠?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종목, 가는 섹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기 전부터 워낙에 이제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관심, 그리고 상장한 날에도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좀 계속해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카카오페이를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 게임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게임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지금 게임주들까지도 들썩이고 있어서 해당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두 기업 그리고 두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과 카카오페이 두 가지 섹터도 함께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넷마블과 카카오페이의 1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선택, 넷마블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넷마블도 혹시 NFT를 하나요? NFT보다는 메타버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사실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사업, 많은 플랫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조금은 분산이 되는 느낌을 받는 투자자들이 조금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상장한 날 기록한 제일 낮은 저가의 가격을 깨지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저가의 가격을 좀 이탈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낮은 가격에 사야지라는 심리가 좀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갑니다.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게임즈 이야기 들은 게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 넷마블이 예전에는 게임주의 거의 뭐 대장주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NC소프트, 넷마블이 굉장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못했어요. 넷마블뿐만 아니고 NC소프트. 하지만 이들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력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앞서 또 체크를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VFX 연구소를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넷마블도 이 메타버스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가장 먼저,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장 좀 자극적으로 지금 느껴질 만한 산업이 바로 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바,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그동안에 가장 이제 부진했었던 건 본업에 대한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새로운 게임작들이 이제 나오게 시작하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본업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테마와 합쳐져서 넷마블의 주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의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게임 산업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넷마블의 메타버스도 어떤 모멘텀을 가질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넷마블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종가에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사실 다른 게임즈들이 움직였을 때 대비해서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조용했죠. 네, 시장에서 굉장히 네. 소외받았지만 이 VFX 메타버스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 오늘의 종가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장대 양봉 뒤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쉬었다가 다시 가고 하고 네. 이러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종가에 일단 1차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괜찮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16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면서 최근에 저도 이제 TV를 보다 보면 이 광고 모델이 처음 보는 이제 광고 모델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봤더니 가상의 인물이 광고 모델로서도 지금 TV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많은 광고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들 또 가상 세계 공간의 이제 이 캐릭터들이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관련주들 뭐 이미 시세가 난 종목군들은 차익 매도라든지 조금은 쉬어갈 수 있지만 지금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가상 인간도 함께 메타버스를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넷마블의 목표가는 1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수급파이터 1라운드 넷마블을 알아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 라인업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자, 그 기관은 원티드 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름이 좀 공통점이? 비슷하다 봐야 될까요? 공통점이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두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뭐 임플란트 기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원티드 랩은 저희가 수거파이터 시간에 약 2주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일자리 구인 구직 관련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하반기의 실적을 모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네.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이제 이 탄력성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창 잘 갈 때 정말 좋은 스윙을 좋았죠. 보여줬고 원티드 랩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그렇죠. 좋았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원티드 랩의 승자는 누가 될지 2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네, 사실 뭐 원티드 랩이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는 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티드 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티드 랩보다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었죠. 네,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체크를 해보면 두 가지의 산업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플란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플란트의 수요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에 따라서 당연히 임플란트의 수요가 소비가 많아진다면 해당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 이 치과 치료에 대한 이 품질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유럽도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글로벌 고령화에 따른 임플란트 수요는 여전히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명 교정에 대한 이 신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실적의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이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한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는 간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업적인 측면으로 지점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수익성도 증대하고 있어서 저는 해당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광고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주 나오거든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 포인트 확실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최근 좀 내려온 흐름이 보이네요. 많이 쉬었어요. 네.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자라기보다는 많이 쉬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되 조금은 기다리자라는 저는 표현을 좀 드릴게요. 너무 그게 조심스러운 거 무슨 아닌가요? 이야기냐면 네. 자 11만 7천 원인데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종가에 매수를 하기보다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1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 그때는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11만 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대신에 떨어지는 칼라를 좀 같은 패턴을 사는 만큼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 대신에 9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재차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이고요. 자, 손절가 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 자,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인데요.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조이시티가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네. 게임주를 확실하게 미시네요. 딱히 게임주를 제외하곤 지금 공략할 만한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오늘 시장 오늘은. 사실 상승 종목 순위만 봐도 그죠? 게임주 그리고 NFT가 점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죠? 게임주 혹은 가상화폐 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테마라고 엮였던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조이시티 같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일단 본업인 게임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그렇죠. 게임빌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넷마블도 그렇고 일단 본업은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게임주들의 본업은 뭐죠? 게임이 흥행을 하는 거죠. 게임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무엇인가 추가적인 알파가 붙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가 아닌 중국 웹툰 플랫폼에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투자해온 게 있어요. 그것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시국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크게 외형 성장이 됐고 그에 따른 사업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 1분기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조이시티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상당히 좀 신선한데요. 네. 왜 또 NFT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웹툰 쪽 그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조이시티의 가격 전략은 또 어떨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수급만 붙어준다면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그 이상은 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목표가는 17,000원을 드리는 대신 손절 가격은 박스 하단 가격인 10,000원이 이탈을 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였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CG 때문에 그런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동반이 되고 있는 조이시티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수급 파이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